안녕하십니까. 서울대학교에서 사회학을 연구하고 가르치고 있는 임동균입니다. 오늘 저는 우리 사회가 직면한 가장 큰 도전 중 하나인 저출생 고령화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고 저희 연구진이 조금 다른 관점에서 이 문제의 해결 방안을 연구한 결과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한국의 저출생 고령화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SBS 미래한국 리포트에서 이미 20년 전에 이 문제를 시대의 화두로서 선구적으로 제시한 바 있었고 2016년 미래한국 리포트에서도 관련 문제를 다뤘습니다. 그럼에도 문제 해결의 실마리는 잘 보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국가정책적으로 다양한 원인 분석과 정책 수립이 이루어져 왔지만 출산율 하락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상기해야 할 점 하나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초저출생 문제는 사실 우리의 행복에 대한 문제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프에서 보여지듯 한국은 경제적 발전 정도에 비해 개인들의 행복도가 가장 낮은 국가 중 하나입니다. 개인들의 삶의 만족도가 높을수록 국가의 출산율이 높다는 통계를 같이 고려하면 우리의 인구 문제는 사실 우리의 행복에 대한 문제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삶의 질 측면에 있어 우리나라가 비록 잘하고 있는 지표들도 있지만 보시다시피 공동체, 삶의 만족도, 일과 삶의 균형의 영역에 있어서는 아쉬운 모습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빠른 경제 성장을 추구하면서 미처 챙기고 돌보지 못한 우리 사회의 아픈 지점들이 여전히 남아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희 연구진은 지금 한국의 초저출생 현상은 개인들이 지금과는 다른 사회에서 살고 싶다는 집합적인 목소리를 표출하고 있는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현재의 한국 사회는 내가 살기에도 쉽지 않고 내가 사랑하는 자녀를 낳았다고 상상했을 때 이런 사회에 태어나 힘든 인생을 살게 하고픈 생각이 들지 않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희는 지금이 바로 우리 사회에 대한 새로운 사회적 상상을 시도해야 할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사회의 근본적인 가치체계, 믿음, 신뢰의 틀을 새롭게 설계하고 우리 사회의 자기 인식에 있어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줄 수 있는 단초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생각을 바탕으로 저희는 평범한 사람들의 다양하면서도 공통된 목소리를 모아 우리 사회의 이야기를 만들어 보기로 했습니다. 이는 어떤 고위 정책 결정자가, 어떤 학자가 혹은 정치인이 제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평범한 한국 사람들이 우리 사회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것인지, 결혼, 출산에 대한 생각과 경험은 어떠한지, 내가 살고 싶은 사회는 어떤 모습인지에 대해 이야기하는 하나하나의 목소리를 모아보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우리는 출발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 총 119명을 모아 그들을 대상으로 한 심층 인터뷰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들에게 삶과 사회에 대한 다양한 질문들을 던졌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회를 추구했으면 하는지에 대한 바람을 깊이 경청했습니다. 그러한 이야기들을 하나로 모아 우리 희망을 언어화하고 스토리화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면 그 결과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터뷰에 등장한 단어들을 시각화한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이 자주 언급한 단어일수록 단어가 더 크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돈과 집 같은 현실적 문제에 개인들이 집중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돈과 집 말고도 나이, 시간, 회사, 필요 등 현실적 문제와 관련된 단어들이 비교적 크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비물질적 가치에 대한 이야기가 부족한 사회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인터뷰 질문에 따라 사람들의 생각을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혼과 출산과 관련하여 사람들은 삶의 동반자를 가질 수 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이야기했지만 결혼이라는 제도가 청년들에게는 부담스럽게 느껴지고 경제적으로 진입장벽이 높게 느껴진다고 하였습니다. 즉 결혼은 하면 좋지만 하기엔 어려운 상황인 것입니다. 아울러 출산과 양육이 특히 여성들에게는 여전히 자신의 계획과 커리어에 결정적인 장애물이 될 수 있는 것으로 인식되었습니다. 또한 아이를 낳고 키울 때 사람들이 가지는 기대 수준이 너무 높아 아이가 그냥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랄 것을 바랄 수 없는 환경임을 이야기하였습니다. 결혼을 한 것도 출산을 한 것도 양육을 한 것도 대한민국에서 살기에는 희망이 비싸다라고 말한 한 인터뷰어의 말이 떠오릅니다. 한국 사회가 가진 장점과 문제점은 무엇이 있을까에 대한 의견도 들어보았습니다. 한국인과 한국 사회의 장점에 대해 많은 사람들은 한국인의 성실성, 능력, 열정을 인정하고 빠른 시간에 여기까지 발전해온 저력 있는 국가임을 언급했습니다. 질서 있고 안전한 사회, 시민의식 등 또한 이야기되었습니다.
반면 한국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과도한 비교, 그로 인한 상대적 박탈감과 스트레스, 불만족을 꼽았습니다. 심리적으로 여유가 없음, 타인에 대한 존중과 배려 부족 등 또한 언급되었는데, 이 모든 것이 빠른 경제 성장을 달성하느라 내실을 다지지 못해 생겨난 것으로도 이야기되었습니다. 자신이 생각하는 행복한 삶의 모습에 대해서 사람들은 대체로 평범한 삶의 모습을 그렸습니다. 그저 남들처럼 사는 것, 일상에서의 소소한 행복, 주변 사람들과의 어울림, 그리고 때로는 자기 자신에게 집중할 수 있는 것을 꼽았습니다. 한국인들이 이야기하는 행복의 모습은 이렇게 평범한 행복, 일상의 행복, 타인과 함께하는 행복, 때로는 자유롭게 자기 자신으로 남아있을 수 있는 행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한국 사회가 향후 어떤 가치를 추구하기를 바라냐는 질문에 대해 사람들의 응답은 예상했던 것보다 비교적 같은 방향으로 귀결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금 천천히 가도 좋은 여유 있는 사회,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사회, 다양성이 인정되는 사회, 서로 공감하고 포용하는 사회 등을 언급했습니다. 이러한 작은 이야기들, 바람들과 희망을 하나로 모으면 바로 다음과 같은 우리의 이야기가 됩니다. 서로를 존중하고 다양성을 인정하는 여유 있는 사회. 이것이 100명이 훨씬 넘는 사람들을 인터뷰한 결과 다양한 목소리들 속에서도 공통적으로 드러난 우리 모두의 목소리이자 이야기였습니다. 발표 초반에서 한국이 경제적 수준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의 삶의 만족도를 보인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여기 보이는 우리 공통의 목소리는 그러한 한국적 환경에서 사람들이 어떤 것을 꿈꾸고 어떤 것을 마음속에서 바라는지를 너무나 잘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가 있다면 여러분들은 그 사회에서 살고 싶은지요? 인터뷰어들 대부분이 이런 사회에서는 결혼과 출산에 있어 마음이 훨씬 편할 것 같고 더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 생활을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하였습니다. 인터뷰를 하면서 우리 모두가 바라는 사회의 모습이 이렇게 명확하게 있는데 왜 우리는 그런 사회를 만들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 자문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와 같은 이야기를 그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 한국이 빠르게 경제 성장과 산업화를 일으켰을 때 그것을 뒷받침했던 것은 동질성의 힘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모두가 똑같은 하나의 정답을 가지고 비슷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회였습니다. 국가가 한창 성장하고 발전할 때는 그런 동질성의 힘이 중요하고 또 위대한 성취를 이뤄낼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시대가 요청하는 것, 한국이 도달한 현 위치에서 요구되는 것, 그리고 개인들이 욕구하는 것은 바로 다양성이 뿜어내는 에너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다양성의 가치가 소중하게 여겨지는 사회에서는 존중과 포용, 여유 같은 가치 또한 자연스럽게 실현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는 한국 사회는 앞으로 어떤 길을 걸어가야 할까요? 어떤 길을 가야 우리가 원하는 사람들이 바라는 사회를 차근차근 만들어갈 수 있을까요? 저희는 인터뷰 내용을 바탕으로 총 4가지의 정책적 제안을 도출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물론 수많은 정책들이 제시될 수 있겠지만 이 발표에서는 비교적 중요하면서도 간명하게 전달드릴 수 있는 핵심적인 제안 4가지만을 제시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가족으로 가는 문턱을 낮추는 것입니다. 청년 인터뷰어들은 내 삶의 동반자는 가지고 싶지만 결혼이라는 것은 너무 부담스럽게 느껴진다고 종종 이야기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다양한 가족적 삶의 형태를 존중하는 법제도가 필요합니다. 지금 정부에서는 여전히 혼인, 혈연, 입양이 아니면 가족으로 인정하지 않는 건강가정 기본법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사회의 변화와 요구를 법제도가 쫓아가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아울러 전통적인 의미에서의 결혼을 하지 않아도 가족으로서 함께 살고 아이를 낳고 살 수 있도록 하는 방편을 제도적으로 만들어줘야 합니다. 이를 위해 생활동반자법이 22대 국회에서 재발의되어 법 제정까지 가야 합니다. 가족을 만드는 것이 더 이상 압박의 원천이 아니라 부담스럽지 않은 삶의 자연스러운 흐름의 일부가 되게 해야 합니다. 다양한 모습의 가족에 대한 존중 없이 개인에 대한 존중은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 다음은 정부 정책이 좀 더 사람들에게 잘 보이고 가까이 느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사회복지가 전반적으로 확대되고 각종 정책들이 쏟아져 나오고는 있지만 일반 국민들 입장에선 그것들을 모두 알고 인지하기가 힘이 듭니다. 현재의 저출생 정책 또한 인터뷰에서 계속 재확인한 바 일반 개인들의 입장에서는 지나치게 복잡하고 파편화되어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개인이 출산 관련 지원 제도에 대해서 정보를 가지고 있으면, 알고 있으면 둘째를 출산할 의향이 높아진다는 연구가 시사하듯이 정책 관련 정보의 접근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민들이 온라인에서 언제라도 자신에게 적용될 수 있는 정책을 쉽게 파악하고 자신의 미래를 상상할 때 간편하게 살펴보고 안심할 수 있도록 쉽고 직관적인 통합 플랫폼을 구축해야 합니다. 현재 일부 정부 포털에서 복지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지만 저출생 정책은 대출이나 주거 등 훨씬 넓은 범위를 포괄하기에 저출생 정책까지 아우르는 통합 플랫폼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은 시간적 여유를 늘리는 것입니다. OECD 통계를 살펴보면 한국은 거의 가장 비효율적으로 가장 장시간 일을 하는 사회입니다. 이런 사회에서 출산율이 반등하기를 바라는 것은 어불성설일 것입니다.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일터의 조직 문화 개선이 필수적입니다. 번아웃이 오게 하고 여유 시간을 없애고 젊은 세대를 좌절하게 만들고 행복과 일의 보람을 갉아먹는 것이 바로 여러 형태로 존재하는 부조리한 조직 문화입니다. 일하는 문화와 방식, 비합리적인 조직 내 관행들을 개선하면 근로시간은 줄이고 생산성은 높이는 두 가지 목표를 모두 달성할 수 있습니다. 최근 조직 문화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들이 민간 및 공공 분야에서 시도되고 있지만 여전히 갈 길은 멀다고 생각됩니다. 보다 나은 합리적인 조직 문화가 우리 사회에 전반적으로 자리를 잡을 때까지 전폭적인 정책적 지원을 해야 합니다. 정부가 현재 일부 제공하는 일생활균형 지원 제도에서 조직 문화 개선 지원의 폭과 규모를 획기적으로 대폭 확대한 것을 제안합니다. 조직 문화를 대폭 개선한 기업들에 강력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조직 문화 진단과 컨설팅,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며 긍정적인 조직 문화 혁신이 이루어진 기업은 공개적으로 알리고 그 실천 방법을 공적으로 공유해야 합니다. 공적 분야의 혁신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일하는 방식이 바뀌면 삶이 바뀝니다. 관련 부처의 주요 정책 과제로 고려해 주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 신설될 인구전략기획부 산하에 혹은 별도의 기구로서 사회적 가치위원회의 설치를 강력하게 제안드립니다. 인구 관련 부처가 만들어지고 관련 조직들의 지위가 격상되어도 우리의 삶과 사회를 대하는 태도가 지금과 본질적으로 달라지지 않으면 출산율은 물론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은 그다지 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아무리 정책들이 많아도 그것들을 꿰뚫어 엮는 하나의 실과 같은 우리 사회만의 이야기에 기반한 가치가 공유되지 않으면 그 정책들이 효과적으로 설득력 있게 잘 작동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추구하는 공동체인가? 우리는 무엇을 가장 소중히 여기며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인가에 대한 상호 이해와 믿음이 여전히 부재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를 하나로 이어주는 사회적 가치 그리고 우리의 이상이 담긴 이야기가 인구 및 사회 정책을 이끌어가도록 해야 합니다. 수기적 방법으로 다양한 국민들과 소통하면서 이러한 문화적, 성찰적 작업을 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만드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회적 가치위원회가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 그리고 희망이 담긴 공동의 이야기를 상향식으로 구축하고 그것이 정부의 정책을 기획, 시행, 평가하는 데 있어 제도적 나침반이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저희가 제시한 이러한 4가지 핵심 제안은 가족으로 가는 길이 더 쉽도록 만들고 정부 정책이 더 사람들에게 가까이 가게 만들고 일상에 있어서의 여유를 늘려주고 막연하게만 존재하던 희망을 현실에 뿌리내리게 하는 초석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발표에서 저는 우리 사회가 여러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음에도 그 안에서 다 같이 사회적 희망을 만들 수 있음을 제시하고자 하였습니다. 아울러 서로를 존중하고 다양성을 인정하는 여유 있는 사회를 만들자는 것이 우리 사회의 분명한 목소리로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께 전달드리고 싶었습니다. 이것을 중심으로 우리가 함께 출발을 하면 어떨까요? 초저출생 문제에 대해 대증요법처럼 처방적으로만 대응해서는 우리 사회의 미래에 대한 희망의 싹을 틔우기가 쉽지 않습니다. 경청과 공감을 통해 모은 우리 공동의 이야기와 바람들이 우리 사회의 집합적 희망을 직조하는 데 사용될 단단한 씨줄과 날줄이 되어줄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오랫동안 미뤄두었던 가장 근본적인 숙제들부터 해결하면서 산재한 갈등을 치유하고 어려운 도전들을 하나씩 극복해 나간다면 우리 사회의 희망은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